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한국을 적대국,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선 현상 유지와 대화를 타진하는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를 염두에 두고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일본을 협상에 이용하고 한국을 배제하는 등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와 이달 초 건군절 등 주요 정치 행사를 통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내부의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무기 개발을 명분으로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도 지역 정세와 무관하고 주변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주권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으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북도 가능하다면서 대화를 타진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 미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처럼 차별화된 대외 전술을 펴는 것은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벌어질 정치 판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의 핵심적인 관심은 사실은 미국의 대선에 가 있지 않겠느냐. 이미 트럼프의 지속적인 우위 이런 것들이 글로벌 주요한 국가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정은도 예외일 수 없고 특히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회담까지 했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과 같은 미련까지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고 북한이 한국에 대해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은 미국의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협상 쪽으로 힘이 실릴 경우 대북 강경 노선에 한국 정부를 배제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계속 북한이 적대국 교전국이다라고 남북관계를 설정하고 단절을 하는 모드가 계속되고 이후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 일정한 적극성을 갖는다면은 사실상 거기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높지 않게 되죠. 그래서 북한은 그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에 대화 타진 신호를 보내는 것도 미한일 안보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시다 정권이 원하는 그런 의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력을 해주면서 결국 기시다 정권을 움직여서 미국 행정부에 자신들의 원하는 어떤 협상 의제도 전달하고 또 진전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놓는 계기점으로서 일본과의 대화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중러와의 대미 공동전선,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활용해 핵무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1차적인 목표인 핵무력 고도화에 몰두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미국의 대화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17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 회담 뒤 의장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하거나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또는 이중 용도 물품을 북한에 이전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을 더욱 위협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기는 유럽과 대서양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두 대륙이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데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북한의 인권 증진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7일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COI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COI 보고서 발표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김정은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동원과 식량 배급 독점 등을 통해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인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인권 존중을 위해 개혁에 나서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인권 유린 위반을 조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북한 내부의 독립적 정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북한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19일 서울에서 미주 한인단체 원코리아 네트워크와 한미동맹 USA 재단이 주최한 제1회 서울 프리덤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북한 인권 상황은 아직 세계 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COI 보고서 권고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미국은 북한 정부가 주민 권리를 존중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와 표현, 집회, 결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국 해병대가 한국 해병대와 훈련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 전역에서 정기 연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제3해병 원정군 소속 미국 해병대가 한국 해병대와의 연합 전술 통합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 지난 11일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에서는 실사격 훈련과 전력 훈련, 근접 항공 지원 및 전문가 교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유사시 병력 운용 등 사전 논의 및 계획된 작전 개념을 실행하고 적용해 가시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그러면서 이번 미한 연합해병대 훈련은 연합해병구성군 사령부의 준비태세와 역량 그리고 미한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